퇴근 후에 낡은 아파트. 닳고 다른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TV 리모컨을 쥔 채 김 부장은 익숙한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 서연은 분주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 부장은 묵묵히 TV 화면만 응시할 뿐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권태로운 일상, 무미건조한 대화, 빛바랜 사진 속 젊은 날의 열정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늦게 먹어? 오늘 모임에서 운동 좀 하고 올게. 서연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건강을 위해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김 부장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운동은 건강에 최고니까. 뱃살 좀 빼고.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꽂혔는지 서연의 얼굴은 살짝 굳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도 운동 좀 해요? 맨날 술만 마시지 말고. 서연이 집을 나선 뒤 김 부장은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어쩐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 왠지 모르게 가벼워 보이는 발걸음이 자꾸만 눈에 밝혔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기가 그녀에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에 갑자기 컬러가 입혀진 듯한 낯선 변화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김 부장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시들었던 그녀의 SNS 프로필 사진이 생기 넘치는 배드민턴 클럽 사진으로 채워졌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활짝 웃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무기력한 아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웃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웃음소리가 집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그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혼자 키득거리는 모습은 김 부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부장은 잠든 서연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잠금 비밀번호는 서연의 생일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메시지 창에는 배드민턴 천재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고받은 내용은 평범한 안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운동에 대한 조언, 그리고 점점 짙어지는 감정을 담은 이모티콘들로 가득했습니다. 김 부장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렁거렸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오래 묵혀둔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이 새로 시작한 운동이 어쩌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셔틀콕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김 부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변화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밝혀내기로. 김 부장은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녘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셔틀콕이 그의 눈앞을 맴돌았다. 불안과 의심은 그의 이성을 잠식했고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탐정 사무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인 공기가 그의 폐를 짓눌렀습니다.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김 부장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탐정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달아빠진 만년필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그는 김 부장의 불안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배우자 외도는 흔한 일이죠. 하지만 진실은 항상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탐정은 서류를 덮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김 부장은 그 미소에서 돈 냄새와 함께 파국을 예감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은 김 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그녀의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체육관 근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약속된 시간, 체육관 앞은 활기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 부장은 초조하게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곧이어 서연이 밝은 표정으로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라켓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숨을 죽이고 탐정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체육관 안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셔틀콕을 치는 경쾌한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탐정은 김 부장을 구석진 관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서연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 역동적인 몸짓,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 그곳에는 배드민턴 천재라는 이름의 남자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과 짝을 이뤄 복식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난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셔틀콕 하나하나에 환호하고 실수에는 서로를 격려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기 중간중간
두 사람은 은밀하게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부장은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감정을 읽었습니다. 경기가 클라이맥스로 치닫을수록 김 부장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서연은 스매싱을 날리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눈에는 그 환희가 곧 그의 삶을 파괴할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남자는 수건으로 서연의 땀을 닦아주었고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 앉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김 부장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탐정은 망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쉴 새 없이 촬영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마치 김 부장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운동에서 흘린 땀인지 아니면 감출 수 없는 욕망의 흔적이었는지 그 순간은 분명 달라 보였다. 탐정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김 부장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터져나오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주먹만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다른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체육관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부장은 탐정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핏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핏소리는 마치 그의 슬픔을 대변하는 듯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 핏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김 부장과 탐정은 서연과 남자 회원이 탄 택시를 쫓아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택시는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공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우산을 펼쳐 들고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공원 안은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핏소리에 묻혀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공원 한켠에 마련된 배드민턴 코트였다. 코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코트 위로 빗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과 남자는 코트 구석에 우산을 던져놓고 젖은 운동복 차림으로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걸까요, 우리?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애틋함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젖은 라켓을 들고 어색하게 셔틀콕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셔틀콕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몇 번의 스윙 끝에 두 사람은 라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동은 핑계일 뿐이야. 사실 널 보고 싶어서 오는 거지. 남자의 고백은 핏소리에 묻혀 간절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남자의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항하는 듯 했지만 이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피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격렬한 포옹은 그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김 부장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찰칵찰칵. 셔터 소리가 핏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탐정은 김 부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김 부장은 탐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피 속에서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연과 남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그들의 눈물과 땀을 씻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김 부장은 텅 빈 코트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는 마치 버려진 라켓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했고 그의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피 속에서 그는 오열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택시의 미등이 멀어지자 김 부장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담배를 연거푸 피워 물었지만 떨리는 손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탐정을 힐끗 돌아봤습니다. 굳은 표정의 탐정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김 부장을 재촉했습니다. 가시죠. 늦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김 부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 공원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핏줄기는 3시간에 더욱 거세졌고 가로등 불빛은 빗방울에 굴절되어 몽환적인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핏소리는 마치 비웃는 듯 김 부장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공원 한켠 텅 빈 배드민턴 코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젖은 바닥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고 빗물이 고인 웅덩이는 깨진 거울처럼 일그러진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남자는 코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우산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고 두 사람은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핏소리만이 그들의 숨소리를 삼켰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남자의 얼굴을 맴돌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뺨에 달라붙었고 빗물은 그녀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라켓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도 마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셔틀콕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셔틀콕은 무겁게 날아갔고 곧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스윙은 마치 어긋난 약속처럼 빗속에서 헛돌았습니다. 몇 번의 스윙 끝에 두 사람은 라켓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자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 씨,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운동은 핑계였어요. 남자의 고백은 빗소리에 묻혀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을 갈구하는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슬픔, 갈망, 죄책감 그리고 어쩌면 사랑.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남자는 서연의 두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항하는 듯했지만 이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갈구하며 격렬하게 포옹했습니다. 안 돼. 김 부장의 입에서 간신히 쥐어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그는 코트 안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김 부장의 고함 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김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그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배신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오해야 정말이야? 오해? 지금 이 상황이 오해라고? 김 부장은 서연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빗물에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내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이니? 이렇게 망가진 내 모습이 내가 원하던 거였어? 김 부장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김 부장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김 부장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 서연 씨를 괴롭히지 마. 남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 부장은 쓰러진 채로 남자를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증오심이 가득했습니다. 탐정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그는 김 부장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모든 게 끝났습니다. 김 부장은 힘없이 탐정에게 기대섰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는 마치 버려진 셔틀콕처럼 텅 빈 코트 위에 홀로 남겨진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김 부장은 탐정 사무실에서 마주한 사진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셔터 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의 귓가에는 선명하게 박혀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배드민턴 코트, 핏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서연과 남자. 그들의 젖은 얼굴 위로 흐르는 빗물은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후회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기쁨일까? 탐정은 봉투에 사진들을 담아 김 부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충분한 증거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의뢰인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김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봉투의 무게는 사진 몇 장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를 짓누르는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탐정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것조차 잊은 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부장은 하염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텅 빈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했고 그의 발걸음은 목적지를 잃은 채 방황했습니다. 그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익숙한 풍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진 텅 빈 거실, 켜지지 않은 TV 화면,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 그 모든 것이 김 부장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글을 볼 때쯤이면 저는 이미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했지만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자신이 없어요. 김 부장은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김 부장은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류에는 서연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다.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는 텅 빈 집안을 서성이며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행복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얼굴, 서로를 향한 애틋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앨범을 덮고 라켓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텅 빈 배드민턴 코트였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라켓 가방에서 낡은 라켓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라켓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껏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라켓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부러진 라켓 조각들은 텅 빈 코트 위로 흩어졌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시작이었지만 그 끝은 배신으로 이어졌다. 사람은 몸을 단련할 수 있어도 마음의 유혹만큼은 단련하지 못하는 법이다. 김 부장은 부서진 라켓 조각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 또한 그렇게 산산이 부서져 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텅 빈 코트 위에 홀로 남겨진 채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셔틀콕은 더 이상 날아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멈춰버렸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코트 위 셔틀콕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지만 한순간의 욕망과 오해로 인해 빗속으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러진 라켓을 탓하기보다 다시 셔틀콕을 줍고 일어설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닐까요? 상처는 아물고 시간은 흐릅니다. 멈춰진 삶 속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아이러니이자 숙명이니까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